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3개인데 영상 각 하나의 길이가 약간 길어요. 약간 길어서 제가 3개로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영평가는 다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뼈가 빠질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경영평가가 좀 부족하다. 내가 맡은 업무가 좀 점수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막판에 이거를 어느 정도 또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업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맡은 게 실적이 안 좋으면 이게 속이 타들어간다고요. 자, 이미 우리나라는 253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이 표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경영평가 기준 지표가 마련이 다 돼 있어요. 무슨 항목은 몇 점, 무슨 항목 몇 점 이게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경영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굉장히 서로가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미 점수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직 공기업에 뭐 저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이거를 뭐 설명드리긴 뭐하고요. 아, 이미 다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디냐면 257쪽입니다. 25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책임경영의 기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경영평가 제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평가를 안 받고 너무 점검을 안 하고 너무 진단을 안 받으면 이게 사람이 나태해져요.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국민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일정하게 제한이 있긴 하지만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0쪽입니다. 저 중간에 좀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좀 편한 얘기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60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여기서부터는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평가 자체의 문제점과 경영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낮게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건 얘기인데 이 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아무리 훌륭한 평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임무가 전혀 다른 공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인데 여러분을 그냥 제가 똑같이 문제 뭐 3개에서 4개 정도를 주고 공부할 시간 충분히 주고 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내가 진짜 재능도 없고 공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그냥 문제를 내는 건데, 이 정도라면 뭐 달달달 외워서 쓸 수도 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을 해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공기업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어떤 공기업은 농업, 어떤 공기업은 어업, 어떤 공기업은 관광, 어떤 공기업은 전기, 또는 어떤 공기업은 뭐예요? 아예 사업 자체를 하는 공기업이에요. 어떤 공기업은 연구원이에요. 어떤 공공기관은 연구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설립 목적이 다른 이 공기업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원칙적으로 사실 맞아요. 그 제가 봐도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걸 그렇다고 우리나라 약 수백 개 되는 공기업을 다 평가 기준을 다르게 만드는 거, 그것도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61쪽에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얘기인데 아래에서 8번째 줄에 이런 얘기 나와요. 261쪽입니다. 아래에서 8번째 줄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기관은 안 된다 라는 자포자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순위 고착화, 그냥 1등은 1등이고 꼴등은 꼴등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표를 높이려고 해도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해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만년 꼴찌인데 뭐 이거 잘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좀 굉장히 난감해지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262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 6번째 줄이요. 자, 이런 경우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관이 특정 연도의 성적이 지나치게 좋으면 다음 연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실적을 줄여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우리 공기업이 너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 올려요. 그래서 이 좀 평가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좋아졌구나 이거하고 야,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또 올해 그만큼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반기에 모든 걸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쟤네도 그렇고 전국이 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완전히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건데 참 이런 게 너무 잘 나오도 문제고 너무 안 나오도 문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여전히 이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맞습니다.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62쪽에 이게 저도 이제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262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공기업 평가의 가장 큰 불만은 공기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점이다. 아, 맞아요. 이건 저도 반성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 공기업 사정을 다 모르면서 저 대충 아는 척하고 한다. 있어요. 충분히 그런 불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불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3쪽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영평가는 단순히 의무로만 그칠 게 아니라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64쪽이요. 자, 거의 제목 큰 거 있죠? 단기성 문제라 되어 있어요. 이게 경영평가가 좀 굉장히 단기적인 걸 많이 봐요. 우리가 숫자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수치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거에 좀 많이 치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책의 교수님이 원체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가장 전문가라고 좀 보는데 원체 전문가시니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고 양식이 단순한데 너무 똑같아요. 모든 공기업이 똑같은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고 경영평가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현장을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극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책의 교과서의 저자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건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앉아서 제가 저를 얘기를 듣게 제가 앉아서 얼마나 뭘 안다고 이걸 봐요. 다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제가 몰라서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라는 거는 뭐 아주 전 아주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경영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빨리 이게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경영평가는 이론적으로는 원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책 분석, 정책 평가론 시간에 했던 거와 같은 내용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개인이 평가하고 받는 거하고 공기업이 평가하고 평가받는 거하고 이게 원리가 같구나. 결국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 그리고 어떤 점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수업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